제75주년 4.3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 비판이 거셌던 보수 정당과 극우 단체의 현수막들이 강제 철거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제주 4.3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세미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고 희생자 추념일에 극우 단체의 집회가 예고되는 등 또다시 색깔론으로 4.3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일부 보수정당과 극우단체의 현수막. 이 현수막들이 마침내 철거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률 검토 결과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도 극우단체들의 제주 4.3 왜곡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긴급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의원들은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영령들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국회에서는 또 4.3이 폭동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4.3 진상조사보고서도 부정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truth 포럼 등이 마련한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념 갈등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바로 서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은 4.3 추념일에 평화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고 이에 대해 제주 지역 4.3 단체들이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념식 날에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막아낼 계획입니다. 또다시 제기된 색깔론과 이념의 잣대가 75번째 4.3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최초의 대규모 클래식 음악단 건립을 두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단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도 없고 자문 기구도 미흡한 데다 담당 부서원들 간의 협업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관에 빠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1,1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클래식 콘서트홀. 2016년 기본 계획을 먼저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2년 뒤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본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 그걸 세팅하고 시작을 하죠. 음향 성능, 무대 기계의 대수 및 스펙, 필요한 실들이 어떤 게 있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음악당은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없이 곧장 설계로 직행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고 기부 체납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입니다. 반면에 부천시는 문화시설 조례를 개정해 자문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건축 음향 시설을 갖춘 콘서트홀 건립 자문을 위해 건립위원회를 두고 규모와 시설 배치, 건축 음향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공연장 건립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했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비기구로 그냥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책임의 여지가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법으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꼭 가야 된다라는 근거적,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 좀 내용이 확실히 다르죠. 제주시는 어떨까? 제주시가 만든 워킹그룹 운영계획 자료입니다.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설계 검토는 물론 아파트 건설 정산 자문까지 역할이 광범위합니다. 자문위원 12명 가운데 공연 음향 전문가는 3명뿐입니다. 심지어 당연직 공무원에도 문화예술 부서는 빠졌습니다. 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음악
음악당은 그전에 그 할 때 뭐 이 문화예술가 쪽에서 뭐 하는데 문화예술가도 아니다 그러고 하니까 뭐 음악당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없습니다. 기본 계획도 없고 자문 기구도 미흡한 데다 관련 부서들도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도내 첫 음악당 건립 사업은 점점 난관에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중에는 이 끔찍하고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이웃 어른들이 잔인하게 총살당하자 이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갔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10살 소년의 이야기를 김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졌던 1948년 12월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송병기 할아버지. 마을이 불타고 총성이 울리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불 질러버렸어. 그냥 무조건 뭐 말도 없이 그대로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다 나오면 그냥 불 질러버리고. 총을 맞은 오촌 아저씨는 불에 탔고 끌려 나온 마을 어른들이 수모를 당하는 모습도 선명합니다. 그 군인들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총 개머리 판으로 사람을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도 다 봤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손 뒤로 묶어놓고 라이터 불을 끄셔가지고 수염을 다 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지가랑이 오줌을 쌀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기억들은 송 할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동생 밤에 그냥 실려다 죽으니까 아침에 그냥 거기에 묻어두고 우리 몰래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묻어버렸어요. 그 당시 생각을 하면은 그거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람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 주정 공장에 수용됐다 풀려났지만 아버지만큼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아버지는 지난 1999년 수영인명부가 공개되면서 글자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징역 7년과 대전형무소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는 기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송도윤은 올해 1월 직권재심에서 7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이는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참 처마하거든요. 그 대전에서 그걸 이제 보고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 죽는 당시 얼마나 괴로웠을까나 그런 생각이 들고. 10살 소년의 몸과 마음을 평생 지배한 트라우마.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하고 정부 인사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기준 교육공무직의 15.5%인 352명이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42개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초등학교 한 곳은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벌입니다. 12년 전 강원도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제주 출신 참전용사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굴한 유해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1951년 18살의 나이로 참전해 전사한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고 허창식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유가족의 집을 방문해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했고 제주 호국원 안장을 협의 중입니다.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중등부 첫 경기에서는 제주 중학교가 서귀포 중학교를 10대 0으로 이겼고 고등부에서는 서귀포고가 대기고를 2대 0으로 이겨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제주 MBC는 다음 달 1일 낮 12시부터 열리는 고등부 준결승전과 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고등부 결승전을 생중계합니다.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국제선을 타고 제주에 도착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오늘 국제선을 타고 제주에 도착했으며 정확한 신분과 입국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부 합동조사가 이루어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사안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이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교육의원 후보자의 관련 기사에 비방과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허위 댓글과 비방글을 남긴 현직 교사에게는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와 군산을 잇는 항공편이 내일부터 운항을 중단합니다. 진에어는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로 하루 2차례 왕복 2편씩 오고 가던 항공기 운항을 내일부터 5개월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